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 장터의 아침입니다. 아이고, 할매 이 동태 한 마리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어머나, 홍씨 아우님 오셨네. 그려 하나 더 얹어 줄 테니 어서 가서 제사 잘 지내시게. 장터 생선전의 주인 할머니는 홍씨의 장바구니에 동태 한 마리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27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홍씨는 3년째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렇게 장을 보러 나왔지요. 아이고, 세상에 저런 현숙한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어? 남편이 떠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매달 제사상을 저리 정성껏 챙기다니. 그러게나 말이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심 깊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우리 며느리는 꼬박 3년을 채우기도 전에 개가를 해버렸다니까. 장터 사람들은 홍씨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그만큼 홍씨의 정절과 효심은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아이고, 홍씨 며느라가 또 혼자 장 보러 나왔구먼. 평상에 앉아 계시던 박할매가 홍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곱디고 온 자태의 하얀 피부,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인 홍씨는 27의 젊은 나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애처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늘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옥색 저고리를 입은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할매, 안녕하세요. 입가에 살포시 미소를 띄우며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단아한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생각하는데 말이야. 우리 며느리랑 참 닮았더구먼. 19에 시집와서 22에 홀로 된 우리 며느리. 박할매의 말에 홍씨는 문득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홍씨, 이거 하나 가져가서 드시게. 방금 쪄낸 감자전이요. 박할매의 목소리에 홍씨는 추억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김할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 며느리 같은 홍씨 보면 마음이 짠하다니까 어여 받아먹게. 김할머니는 홍씨의 손에 따끈한 감자전을 쥐어주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도 장터 사람들의 인정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요즘 들어 홍씨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보름 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꿈 때문이었지요. 여보, 남편은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그리 다급하신 거예요? 마을 뒷산에 있는 묘토 마리오, 그곳을 파보시오. 매일 밤 꿈에서 만나는 남편은 생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 소리에 정신을 차렸지요. 할머니, 요즘 마을에 무슨 소문이 돈다면서요? 장터 건너편에서 상인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려, 마을 뒷산에 새 관아를 짓는다는 소문 말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양반 묘를 쓴다고 하던데요? 허허, 그런 중요한 자리를 누가 가져간다는 거요? 홍 씨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뒷산. 바로 어젯밤 꿈에서 남편이 말하던 그곳이었습니다. 홍씨 아우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홍 씨의 어깨를 누군가 툭 건드렸습니다. 어머, 김서방님. 남편의 절친한 벗이었던 김서방이었지요. 아우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김서방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은 고 서방님 생전에 제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 관한 문서인데. 네? 마을 뒷산 문서라고 하셨나요? 홍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그토록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일이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고 서방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이 문서를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한낮부터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나.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홍 씨와 김서방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새로 부임한 현감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눈을 치켜뜨고 김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듣자 하니 자네가 이 마을에서 제법 소문을 내고 다닌다지. 소문이라뇨. 뒷산 묘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그 소문 말일세. 그저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김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 이전 이장이었던 고박 서방과 친분이 있었다지. 혹시 그자가 남긴
문서라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경감의 아들 도영은 매서운 눈빛으로 김서방을 바라보았지요. 한편 홍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제가 무슨 문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허면 자네 집 한번 뒤져보면 되겠군. 도영이 뒤에 있던 아래 것들에게 손짓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련님, 잠시만요. 홍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서방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제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걸었을 뿐입니다. 아낙네가 나서서 다른 사내를 돕다니 수절한다더니 그것도 거짓이었나? 도영은 홍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과부가 된 지 3년이라 했나? 아직도 이리 고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다니. 홍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도련님,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우리 마을의 자랑인 홍씨 며느리를 어찌 그리 함부로 말하는 거야? 으이그, 새로 부임한 영감자제라. 우리 마을 사정을 모르는 게지.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도영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주겠소. 하지만 뒷산 묘터 이야기는 앞으로 일체 꺼내지 마시오. 그게 자네들을 위한 길일 테니. 도영이 사라지자 장터 사람들이 홍 씨 주위로 모여들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홍씨 며느라가 놀랐지? 저런 불량한 자제가 다 있나? 그나저나 뒷산 묘터가 뭔데? 저리 호들갑인가? 김서방이 홍 씨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우님, 오늘 해질 무렵 우리 집으로 오시지요. 고 서방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홍 씨는 서둘러 제사상을 차리고 김서방의 집으로 향하려는 순간 마당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도련님? 홍씨, 굳이 그 문서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소. 내 첩이 되어 준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텐데. 도영의 손이 홍 씨에 가는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자 도련님, 제발 그만. 홍 씨가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하지만 곧 답을 들려주시오. 도영이 물러간 뒤 곧날이 저물자 멀리서 다시 뭔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귓가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홍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닌 김서방 댁에 가서 현실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였지요. 잠시 후 김서방의 집 문 앞에 도착하자 김서방이 기다렸다는 듯 홍 씨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혹시 누가 따라오진 않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김서방님, 남편이 대체 어떤 문서를 맡기신 건가요? 김서방은 방 안쪽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고 서방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게 오셨었습니다. 그때 서방님 모습이 참... 김서방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서방님이 그러시더군요. 내일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다고. 김서방의 말에 홍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단 말인가요? 그래서 제게 이 문서를 맡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우리 마을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하셨지요. 김서방은 마루 밑을 들여다보더니 바닥 널빤지 하나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누렇게 바랜 문서 하나를 꺼내었지요. 이것이 바로 그 문서입니다. 홍 씨가 문서를 보려는 순간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누가... 김서방이 문틈으로 밖을 살피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 일행입니다. 빨리 문서를 감추세요. 홍 씨는 급히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김서방, 이 밤중에 손님이 왔다고? 그것도 과부와 단둘이서? 김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그저... 문 열어라! 도영은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자 홍 씨는 재빨리 문서를 저고리 속 깊숙이 숨겼지요. 하지만 이대로 들킨다면 그때 홍 씨의 눈에 방 구석에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김서방님. 홍 씨는 김서방에게 눈짓을 했고 김서방은 곧바로 홍 씨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도련님, 잠시만요.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김서방이 문으로 향하는 동안 홍 씨는 재빨리 장독대 뒤편으로 몸을 숨겼지요. 문이 열리고 도영이 들어섰는데 뒤로는 아랫것 둘이 따랐지요. 아니, 밤늦게 과부와 단둘이 있었다는데
어디 계시나? 도영은 방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도련님, 오해십니다. 제가 어찌 감히... 입 닥치시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소. 분명 홍 씨가 이리로 들어오는 걸. 도영은 방안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장롱 안도 들여다보고 집성 밑도 뒤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도련님, 장독대 뒤쪽은 보셨습니까? 뒤에 있던 아랫것 하나가 장독대를 가리켰지요. 홍 씨는 숨을 죽였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도영이 장독대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 순간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현관마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큰 일이 생기셨다고. 도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를 갈 듯 말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다음엔 각오해라. 그러곤 아래 것들을 데리고 급히 떠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홍 씨는 장독대 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김서방은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서방님, 대체 이 문서가 뭐길래? 홍 씨가 품에서 문서를 꺼내려는데 김서방이 손을 저으며 말했지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미 도련님의 의심을 샀으니 이 집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제가 내일 새벽 마을 뒷산 옛 절터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해 뜨기 전에 오십시오.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 더욱 어두워진 밤,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은 남편의 목소리. 여보, 조심하시오. 날이 밝기 전 홍 씨는 문서를 품에 안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길가의 풀잎에는 이슬이 가득했지요. 아이고, 캄캄한 산길을 더듬더듬 올라가던 홍 씨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였습니다. 누구시오? 깜짝 놀란 홍 씨가 주위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횃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아, 김서방님. 아우님, 이리 오시지요. 어두운데 조심하셔야죠. 김서방은 홍 씨를 안내해 절터로 들어섰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보이는 낡은 법당. 이곳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귀국사였습니다. 자, 이제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서방이 횃불을 바닥에 고정시켜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허허허. 과부와 한밤중에 몰래 만나더니 이제는 새벽부터 절터에서 미래를 즐기시나? 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여러 개의 횃불이 주위를 밝혔고 도영과 그의 아래 것들이 절터를 에워쌌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도련님. 김서방이 앞으로 나서려는데 도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입 다물게. 자네들이 뭐하러 이 절터에 왔는지 잘 알고 있네. 도영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문서는 어디 있지? 어서 내놓으시지. 홍 씨는 가슴에 품은 문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절터 뒤편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 같은 바람 소리. 홍 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아무리 그래도 한밤중에 이러시면... 김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영이 소리쳤지요. 당장 문서를 내놓아라. 도영의 손에서 번쩍이는 것이 보였는데 날카로운 단도였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소. 문서를 내놓을 것이오, 말 것이오. 도영의 단도가 달빛에 차갑게 빛났는데 그때였습니다. 여보,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지요. 도련님, 그 문서가 그리도 중요하신가요? 이제야 알아들으시는군. 도영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지요. 그렇다면 그 문서가 바로 이것이겠네요? 홍 씨가 품에서 문서를 꺼내들자 도영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지요. 그래, 바로 그것이다. 어서 이리 내밀게나. 도영이 다가오려는데 홍 씨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문서가 뒷산 땅이 원래는 마을 사람들의 것이었다는 증거겠지요? 홍 씨의 말에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고. 김서방이 놀란 눈으로 홍 씨를 바라보았지요. 감히! 도영이 단도를 겨누며 달려들려는 순간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횃불들이 일제히 꺼져버렸고 캄캄한 어둠이 절터를 덮었습니다. 아! 어디로 간 거야? 어서 찾아! 어둠 속에서 도영의 아래 것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누군가가 홍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어서. 김서방이었지요. 둘은 절터 뒤편의 좁은 산길로 달렸습니다. 발밑에 돌부리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지요. 저기다! 잡아라!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서방님, 잠시만요. 달리던 홍 씨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지요. 왜 그러시오? 어서 가야 합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게 주신 게 있어요. 홍 씨는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3년 동안 늘 품고 다녔던 또 다른 문서였지요. 이게 무엇이오? 김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마을 땅 문서가 아니에요. 서방님의 죽음과 관련된 진짜 문서예요. 아니, 김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씨, 그건 말씀해 주세요. 서방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홍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지요. 그 문서를 내놓으시오! 도영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는데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도영은 홍 씨가 들고 있던 원래의 땅 문서가 아닌 방금 꺼낸 새로운 문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설마. 홍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 말하자면 이렇소. 김서방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자네 서방은 이 산에 묻힌 비밀을 알아냈소.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라 임금님께서 숨기신 보물이 이 산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보물이라니요? 이 땅 문서는 사실 보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요. 도형 도련님의 아버님께서 그걸 알아내신 거지. 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네 서방을 설득했지. 하지만 자네 서방과 아버지는 완강했어. 이건 나라의 것이다. 백성의 것이다라며 고집을 부렸지. 김서방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소. 그날 밤 자네 서방을 벼랑으로 데려간 건. 김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김서방, 입이 과하시구려. 도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아직도 모르시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인지. 도영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오. 이건 모두 내 것이지. 네? 무슨...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도영은 마치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재미있지 않소. 아버지는 아직도 이 산에 보물이 있다고 믿고 계시지. 하지만 그건 내가 만든 거지 정보. 그러자 도영은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요. 이 문서만 있으면 앞으로 10년간 이 고을에 들어올 세금을 모두 빼돌릴 수 있지. 자네 서방이 알아낸 건 바로 이 비밀이었소.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쫓았던 이유는 죽은 당신 남편이 혹시나 사본을 만들어 두진 않았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지. 홍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도영은 자신의 아버지까지 속이며 고을의 세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내 아버지께 전하려 했던 자네 서방이 거추장스러워서 처리했다 뿐이지. 도영의 말에 김서방이 부들부들 떨며 물러섰습니다. 도련님, 그걸 왜 이제... 김서방 당신도 이제 거추장스러워졌소. 나 혼자 충분하거든. 도영의 손에서 차가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김서방, 먼저 보내드리지. 도영이 단도를 휘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어디선가 들려온 힘찬 목소리. 하지만 주위는 여전히 어둠뿐이었습니다. 누구냐? 도영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절터 뒤편에서 여러 개의 횃불이 일제히 밝혀졌고 관군들이 그들을 둘러싼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군들 사이로 현감이 걸어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뒤로 여보. 홍 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살아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홍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3년 전 도영이 나를 벼랑에서 밀어뜨렸지만 다행히 아래숲의 나뭇가지들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어. 하지만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이미 먼 고을의 의원 집에 누워 있었지. 그럼 그동안 서방님은? 의원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2년이나 걸렸어. 그리고 마침내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현감마님께 찾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렸지. 남편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도영이 세금을 빼돌리려던 모든 계획이 적힌 문서요. 내가 발견했던 바로 그것. 이럴 수가. 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땅에 떨어져 있던 단도를 움켜쥐었지요. 다들 물러서시오! 아니면! 도영은 재빨리 홍 씨의 목에 칼을 겨누었는데 그때였지요. 귀곡사의 낡은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도 종소리가 절터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도영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김서방이 재빨리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단도를 쳐냈습니다. 도영아, 내가 이런 짓을, 아비를 속이고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이냐? 현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도영이 비굴하게 웃으며 현감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도영이 품에서 또 다른 단도를 꺼내들더니 가장 가까이 있던 관군의 목을 겨누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두 물러서시오! 안 그러면! 도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는데 이성을 잃은 듯한 짐승 같은 눈빛이었지요. 이 칼에 독이 묻어 있소. 살짝만 긁어도 황천행이지. 도련님, 제발 그만두십시오. 김서방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도영이 단도를 더 깊이 관군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도영아, 그 순간 현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모든 걸 용서해주마. 그러니 용서라고요? 하하하, 아버님께서는 늘 그러셨지요. 모든 걸 용서해준다고. 하지만 전 원치 않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가식적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귀국사의 낡은 법당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법당 쪽으로 향할 때 김서방이 재빨리 도영의 손목을 잡아채 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그러자 도영은 곧장 일어나 법당 쪽으로 달리며 소리쳤지요. 절대로 잡히지 않을 테다. 저놈이! 관군들이 뒤쫓기 시작했을 때 폐허가 된 법당 안으로 들어선 도영의 발밑이 무너져 내렸지요. 악! 도영의 비명 소리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옛절의 지하 공간이었는데 3년 전 도영은 이곳에 훔친 세금을 숨겨두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탐욕이 결국 자신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현감은 관직에서 물러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들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는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국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그들을 찾아오곤 했지만 더 이상 부럽지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귀국사의 종소리 이야기라 부르며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교훈을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